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 마감을 했죠. ADP 민간 고용 데이터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요일 나올 비농업 고용 지표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커지고 있고요. 연준 베이지북은 여전히 경제 전망을 불확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관세 협상 관련해서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러한 시장의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하는 가운데 혼조를 보인 지수를 중심으로 저희가 어떤 투자 전략 짜가면 좋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말씀 주신 대로 쇼크 수준의 민간 고용 데이터를 소화하면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만이 아주 소폭의 오름세를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치고요. 다우지수는 결국에는 장 막판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연준의 베이지북에서 경기 활동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멘트가 나온 점 부담을 가하면서 결국 0.2%대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나흘간의 랠리를 중단하고 5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하고 있고요. 오늘 개장 전에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신규 고용이 5월에 단 3만 명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2023년 5월 이후 2년 만에 보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요.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11만 명대도 아주 크게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어제 졸치랑은 조금 결과가 다르죠. 졸치를 통해서는 우리가 지금 구인을 하려는 기업들의 수요가 아주 많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막상 그 구인 수요가 실제 채용으로 연결된 케이스는 많지 않구나. 오늘 데이터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민간 고용이 쇼크를 주다 보니까 금요일에 발표될 5월 고용보고서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게 될 비농업 일자리 취업자 수가 실제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밑돌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용 데이터가 이렇게 쇼크를 안기자 파월 의장에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유럽은 벌써 9번이나 내렸다라면서 너무 늦는 파월은 지금 당장 금리를 낮춰야만 한다라는 내용의 트루스 소셜 포스트를 올리기도 했고요. 이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 미중 협상은 양국 정상의 통화를 대기하면서 다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 백악관은 관세 위협을 협상 카드로 쓰려는 태도를 자꾸만 보여주고 있죠. 간밤에도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달 말에 항공기 부품 관세를 예상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고요. 우리의 항공 우주 산업 역시도 타격을 받아갈 수밖에 없는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래도 상승세를 시연하려는 시도를 하는 이유 무엇일까? 이러한 무력 불확실성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다라는 진단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고용 데이터를 소화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국채 가격이 급등하고 금리는 급락하는 현상 나타났습니다. 10년물과 30년물 금리 나란히 10bp가량 하락세를 보였고요. 특히 30년물 금리의 경우에는 지난 11월 이후 최대 1일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그 주요 저항선으로부터 크게 후퇴하는 흐름들 포착이 되고요. 히트맵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M7 종목들 확인을 하십니다. 가장 부담이 됐던 것은 팔란티어와 테슬라의 낙폭이죠. 각각 2%, 3%대의 급락으로 부담이 됐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어제 머스크 CEO가 트럼프의 감세안을 두고 혐오스럽다, 가증스럽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와의 마찰 가능성이 빚어지고 있는 점 역시 센티먼트를 좀 깎아먹고 있는 이유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0.4% 올랐는데 브로드컴이 1.6%대의 강세로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영향이고요. 오늘 반도체 섹터 내에서 온 세미컨덕터가 크게 급등을 하면서 S&P 500 상승률 상위 종목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M7 종목 가운데서는 또 메타의 주가가 3.2% 폭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의 계약을 통해서 든든한 전력원을 향후 20년 동안 확보했다. 이를 통해서 AI의 발전을 파워할 수 있는 소스를 얻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전력을 공급해주기로 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주가는 간밤 급락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바로 이쪽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메타와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한 단가가 시장의 생각보다 너무 낮다. 이런 해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티 측에서는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이슈가 있었다는 점도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 하나씩 이슈를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간밤에 AI에 또 한 번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은 13조 원이 훌쩍 넘는 액수입니다. 이만큼의 금액을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라는 거고요. 생성형 AI로 인해서 첨단 클라우드 인프라 그리고 컴퓨팅 성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블로그 포스트를 올렸습니다. 지난 1월이었죠. 조지아주에 110억 달러를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투자한다, 건설한다라고 밝힌 지 지금 5개월 만에 또 100억 달러의 통큰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존의 주가는 간밤 0.7% 상승하면서 207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캐펙스 지출로 최대 1,000억 달러를 책정했는데 이 중 대부분은 AI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애플과 삼성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IT 산업을 전문적으로 리서치하는 기관입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자료가 새롭게 업데이트됐는데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 전망치를 4.2%에서 새롭게 1.9%로 대폭 낮춰 잡았습니다. 그 안에서 애플과 삼성의 수치를 보는 것이 또 중요하겠는데 애플은 기존에는 4% 성장을 전망했다면 이제는 단 2.5% 증가만을 보고 있고요. 삼성의 경우에는 종전 1.7%에서 이제는 전년 대비 보합, 즉 성장이 없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관세 불확실성 때문이기는 하지만 관세만의 문제는 아니며 지금 북미 지역, 유럽, 아시아권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애플의 주가 이 이슈를 소화하면서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그래도 200달러 선은 지켜내면서 오늘 종가 형성합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도 확인해 보시죠. 간밤 유럽 국가들 안에서의 5월 판매량이 공개됐습니다. 유럽 내 판매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프랑스와 포르투갈에서 각각 67%, 68% 이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이 이슈도 있지만 또 앞서 말씀드렸던 그 트럼프 정부와의 마찰에 대한 우려감 3.6% 급락하면서 위클리 기준으로는 7.4%의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실적을 내놨던 종목 가운데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가 아주 큰 폭의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직후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실적을 다뤄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분기 매출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정규장에서도 주가의 급락세가 그대로 이어졌는데요. 다만 이번 실적 발표를 두고 월가의 평가는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AI 기반 보안 수요가 기업의 가치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제프리스와 오펜하이머가 각각 목표 주가를 520달러로 상향 조정, 그 밖에도 여러 월가 IB들이 목표가를 상향하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5.7% 급락하면서 460달러 선 턱걸이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미국의 가장 큰 은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웰스파고, 어제 마감 후에 들려온 속보였는데 앞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웰스파고가 300만 개 이상의 유령 계좌를 만들고 그에 대한 비용과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일명 가짜 계좌 스캔들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준은 처벌로 이 웰스파고에 2조 달러 규모의 자산 한도 제한을 걸었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7년 만에 이 제한을 풀어줬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프리마켓에서는 웰스파고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지만 정규장에서는 오히려 약보합권에 거래를 마감짓고 있고요. 일단 이 뉴스의 시사점은 지금 미국 금융당국의 규제 기조가 은행 친환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테이크어웨이를 얻어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달러트리, 미국의 대표적인 천원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관세 비용 처리로 인해서 2분기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 50% 급감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적에 대한 실망감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분기 실적을 보시더라도 성적이 조금 아쉽습니다. 매출액이 컨센서스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46억 달러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일 매장 매출은 5.4%의 성장세를 기록한 부분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었던 사측의 코멘트가 뭐냐면 고소득층의 고객 수가 유의미하게 늘었다라는 CEO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고소득이라 하면 연간 10만 달러 이상, 그러니까 억대 연봉 이상의 고객들이 천원샵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제였습니다. 대표적인 경쟁사 달러제너럴이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였는데 고소득층조차 더 값싼 우리한테 오는 일명 트레이드 다운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인즉슨 소비자들이 소비를 함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달러트리는 지금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확실하게 표명하다 보니까 8.4% 급락하면서 88달러 선까지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두 종목 더 확인을 해보시죠. 넷플릭스의 주가가 간밤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UBS 측에서 목표가를 기존의 1,150달러에서 이제는 1,450달러까지 내다보고 있는데요. 컨텐츠 라인업과 미국 내 구독료 인상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코멘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2002년 5월이었죠. IPO를 치른 이래 최고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1,239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가이드와이어 소프트웨어, 보험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호실적 달성, 거기에 연간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주가는 16%의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특징주 모두 확인해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관세와 고용 데이터 거기다가 여러 가지 지표들까지 간밤 많은 소식들이 또 한 번 쏟아졌습니다. 관세 이슈 먼저 좀 체크를 해보죠.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EU 무역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 글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을 매우 좋아하지만 굉장히 협상하기 어려운 상대다 이런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또 한 번 자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 의회 예산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10년 동안 국가 부채를 2조 4천억 달러가량 더욱 늘릴 수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였는데요. 잠시 후에 보고서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5월 ISM 서비스업 지표가 50보다 아래쪽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1년 만에 위축 국면으로 전환이 된 셈인데요. 서비스업 지표는 그래도 50보다 위쪽에서 지속적으로 숫자를 드러내줬는데 그 부분이 깨졌다라는 점을 시장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조금은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연준 베이지북도 발표가 됐죠. 관세에 대한 언급이 또 한 번 늘었습니다. 107회에서 122회까지 언급이 늘어나는 모습이고 경제 전망 전반적으로 불확실하다라는 기존의 의견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쨌거나 연준은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 다만 베이지북의 전반적인 내용 자체는 이전 달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는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펙 플러스가 추가 증산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WTI 원유 선물 0.9% 하락하면서 62.85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달 30일 이후에 브렌트유와 WTI 원유 선물이 나란히 하락한 것은 간밤이 또 처음이었습니다. 자, 자세한 매크로 데이터들 살펴보기 전에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글을 좀 먼저 가지고 오겠습니다. 미국이 근 30년 내 최고의 5월을 보냈다 이런 코멘트 가장 눈여겨볼 만한데요.
지난 4월에 급락세를 누가 촉발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미국의 30년 내 최고의 5월이었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시진핑 주석을 좋아한다. 그런데 거래를 성장시키기에는 극도로 어렵다라는 앞서서 전해드렸던 트루스 소셜 글 내용도 있었고요. ADP가 발표가 됐는데 또 한 번 파월 의장을 저격했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이 만남을 가지기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별로 그 자리에서 우호적인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던 걸까요? 또 한 번 too late라고 파월 의장을 언급했고요. 금리 내려야 한다. 유럽은 그동안 9번이나 인하했다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간밤 나왔던 경제 데이터들 ADP 민간 고용 데이터 먼저 살펴보죠. 5월치는 3만 7천 명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전월이 6만 명 증가였고 예상치가 11만 명가량으로 시장이 추산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게 고용 데이터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실제로 이렇게 그래프를 들여다보더라도 고개가 확 꺾이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증가했던 항목은 금융과 레저 접객 쪽이었고요. ADP 민간 고용 데이터 안에서 상세 지표 감소한 부분은 교육과 헬스케어, 전문 비즈니스 부분이었습니다. ADP 민간 고용 데이터는 한때 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조정되지 못하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평가를 얻기도 했는데요. 2022년부터 전반적인 지수에 조정이 있었고 시장의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데이터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짜 비농업 고용 지표라고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이제 금요일에 노동통계국에서 발표가 되는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 나옵니다. 지금 ADP 민간 고용과 BLS 지표를 비교했을 때 그 괴리가 어떠한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2024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나타나 있는 숫자들입니다. ADP 민간 고용의 숫자는 파란색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둔화세를 보이고 있죠. 반면에 BLS 지표는 전월과 그 전전월의 경우에는 그다지 큰 폭의 둔화세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숫자를 드러낼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중반까지는 노동통계국의 지표가 ADP보다 견조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죠. 2024년 중반부터는 전반적인 고용 둔화세가 양 지표에서 모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두 기관 간의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번 데이터가 워낙 좀 안 좋게 나왔던 ADP 민간 고용 데이터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완만한 둔화 흐름을 확인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ADP 민간 고용 데이터를 통해서 미리 좀 짚어보는 시간도 필요할 듯 합니다. 자, 다음 장은 ISM 서비스업 PMI 그래프인데요. 전반적으로 헤드라인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50보다 하회하는 숫자를 받아들었고 전월 숫자는 51.6, 예상치는 52였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의 기대를 좀 저버렸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불 가격은 전달에 65.1에서 68.7로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감소한 항목은 신규 주문입니다. 52.3에서 46.4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ISM 서비스업 지표에 급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기업들이 나가야 되는 돈은 많은데 신규 주문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적다라는 점은 앞으로 서비스업 지표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AI 쪽에 돈을 더 크게 쓰고 있는 빅테크들의 통큰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아마존이 인공지능 인프라 확장을 목표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6천억 원가량을 투자해 신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현지 시간 4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규모 투자 결정에는 생성형 AI 수요 확대가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번 투자를 통해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5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조지아주에 110억 달러를 투자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추가 조치입니다. AI 서비스와 클라우드 시장 확대 움직임에 따라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대규모 자본 투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자본 지출 규모를 최대 1,000억 달러까지 책정했으며 대부분이 AI 관련 사업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네,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해서 AI 투자를 늘리거나 지속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한때 데이터 센터의 축소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던 아마존이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숫자를 조정하는 부분들은 있을지언정 AI, 특히 생성형 AI 관련한 집중도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꾸준히 드러내왔죠. 아마존은 이렇게 딱 놓고 봐도 숫자의 규모가 조금 다릅니다. 1,000억 달러 넘게 올 한 해 동안 또 한 번 AI 쪽에 투자를 집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마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올 한 해 캐펙스를 80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메타 역시도 올해 캐펙스를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메타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20년 동안의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도 함께 영향을 주고 있죠. AI 인프라를 어떻게 확장을 해 나가고 기반을 다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빅테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픈 AI 역시도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라던가 AI 인프라 확장, 거기다가 해외 데이터 센터까지도 구축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AI 시대의 패권을 쥐기 위한 빅테크들의 노력이 굉장히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이번 노스캐롤라이나 100억 달러 투자 이슈가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입니다. 100억 달러 13조 6천억 원가량을 투자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결국에는 생성형 AI 수요 확대를 배경으로 이러한 투자를 집행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한다라는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반길만한 소식이 되겠고요. 지난 1월에는 조지아주에 110억 달러가량을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마존의 통큰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앤디 제시 CEO, 생성형 AI는 평생 한 번뿐인 사업 기회다라고 지난 2월에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타와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인데 그 가운데에서 유독 이름이 보이지 않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인데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정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3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애플인데요. 간밤의 주가 엔비디아 0.5%, 마이크로소프트는 0.2% 오름세를 나타냈고 아마존도 0.7%, 구글 알파벳도 1%, 메타는 무려 3% 넘게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애플 홀로 0.2%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메타는 20년 동안 전력 공급 계약을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맺겠다. 클린턴 원전 에서 전력을 공급받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AI를 활용한 광고로 인해서 수익 확대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도 그 전 거래일에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는 리디엠에서 투자 의견을 홀드로 하향 조정했거든요. 앞으로 마진 성장이 좀 둔화될 것이 우려된다라는 것이 골자였고요. 아이폰 출하량도 4%에서 2.5%로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애플은 중국의 알리바바와 손을 잡고 중국 시장에서도 AI 확장에 계속해서 열을 올리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빠른 확장이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고요. 알리바바와의 협업도 지금 그다지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다라는 보도가 영향을 미치면서 간밤 빅테크 종목들 주도의 상승 흐름 속에서 애플만이 소외됐다라는 점은 지속적으로 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과 관련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3.55% 하락 마감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소셜미디어 X에 감세 법안을 비판하며 이 법안의 의회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머스크 CEO는 다른 게시물에서는 새로운 정부 지출 법안은 적자를 엄청나게 키우지 않아야 하고 부채 한도를 5조 달러나 늘리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킬빌의 포스터를 인용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을 비판을 했던 일론 머스크 CEO였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의회 예산처가 보고서를 냈다라는 이야기 앞서서 매크로 한판에서 전해드렸었죠. 관세 인상으로 인한 영향 보고서인데 크게 두 가지 골자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추산이 있었고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전반적인 분석이 있었는데 재정 적자가 감소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으나 향후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추산했을 때 그 규모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제 규모가 축소될 수 있고 투자와 생산성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담겨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연준의 베이지북에 대한 내용과도 어느 정도는 좀 일맥상통하는 듯합니다. 베이지북 경제 전망 여전히 약간 비관적이다. 불확실한 상황 전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했고요. 관세에 대한 언급 늘었고 물가도 적당한 상승. 일단은 물가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의견이기는 한데 가격과 비용에 대한 예상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언급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용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라는 점 이야기했고요. 경제 활동 전반적으로 약간 줄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죠. 자, 일론 머스크 CEO는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3.5% 하락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죠. 주중 흐름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한 주 동안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브로맨스가 좀 깨진 이후에 테슬라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속적으로 주시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비트였습니다.